네, 안녕하세요. 다정한 청년의 다일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별 후 재회가 고민되는 순간들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. 헤어지고 나서 내가 찾든 차였든 재회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그런데 재회의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깁니다. 첫 번째로는 다시 연락해보고 싶은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인데요. 재회가 망설여지고 연락하기가 꺼려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질까 봐입니다. 당연히 거절이 너무 두려운 거죠.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사소한 부탁을 하다가 거절을 당해도 마음이 꽤나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전 연인에게 연락을 했다가 거절을 당한다는 건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타격이 큰 그런 거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실제로 연락을 했다가 상대에게 매몰차게 거절을 당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.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다르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세상 만사 웬만한 일들이 도전과 시도가 없으면 결과도 없는 거잖아요. 그리고 크고 값진 결과와 성과를 바랄수록 그만큼 충분한 준비 과정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결과를 떠나서 또 그 과정 속에서 큰 배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도 대책 없이 감정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만 제외하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재회를 위해 연락을 시도해볼 법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으로 두 번째로 고민이 되는 순간은 과연 내가 연락을 해도 되는 걸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예요.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의 생각은 우리가 한번 헤어졌고 상대방을 보아하니 나 없이도 잘 지내는 것 같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 같은데 괜히 뜬금없이 내가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의 일상을 망치는 거 아닐까? 괜히 내 욕심만 채우자고 상대에게 연락을 해서 내 감정만 강요하는 거 아닐까?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을까? 대체로 이런 생각들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특히나 이 중에서도 감정이 좀 여린 분들 중에서는 연락하는 게 미안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혼자서만 생각을 접는 경우들도 꽤나 많아요.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직접 연락을 해보고 설사 거절을 당하더라도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말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해야 후회도 남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더 나아가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실제로 직접 시도를 해봐야 아는 거기도 하니까요.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나만 마음에 미련이 남아 있어서 내가 상대에게 연락을 하는 게 내 욕심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게 나의 욕심인지 아닌지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갈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막상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도 호의적으로 나오면 냉정하게 봤을 때 상대방도 나를 통해서 채울 수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내 욕심만 채우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상대방의 욕심을 채워줄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바로 내가 단순하게 외로워서 미련 때문에 연락을 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직까지도 마음이 너무 깊고 나는 아직도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연락을 하고 싶은 건지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. 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. 정이나 미련 때문에 다시 만나는 사람들은 어차피 똑같은 이유로 비슷하게 헤어진다고. 저조차도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가 재회를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이 문제는 어느 정도는 기준을 정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헤어진 상대를 그리워하는 분들을 보면 솔직하게 과반수 이상은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더 나은 사람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. 이를테면 내가 전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소개팅에 10번을 나갔어요. 그런데 마음이 다 안 갔던 거죠. 그러면 보통 이럴 때 지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. 아직까지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너무 선명하고 미련과 마음이 많이 남아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. 그런데 정말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살펴보면 내가 그동안 소개팅에서 만났던 사람 10명 중에 10명이 솔직히 외모가 다 그저 그랬던 거예요. 그래서 애초부터 이성적인 매력이 안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. 여기서 조금 더 상황이 나았다고 치면 썸이나 짧은 연애로까지는 이어졌는데 그냥 성격적인 매력이 안 느껴지는 경우죠. 결국에는 내가 전 사람에 대한 미련과 마음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다른 사람을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전에 만났던 사람만큼의 내적이나 외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자꾸만 그 사람 쪽으로 생각이 흘러간다는 겁니다. 번외로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.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이런 경우에도 자꾸만 전 사람이 생각이 나죠.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내가 소개팅이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전 사람보다 외모나 성격적인 부분이나 전부 다 월등하게 뛰어나고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재회 시도를 해보고 어떤 결과든 그때 가서 그 결과에 수용을 하라고 조언을 드리는 편입니다.
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정말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전 사람이 생각이 많이 난다면 이거는 단순 미련이라고 보기보다는 헤어졌지만 아직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고민이 되는 순간은 내가 괜히 섣부르게 연락을 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나 내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봐요. 각자의 연애 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뭔가 내가 의를 자처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, 이왕이면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연락을 줘서 재회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두 번 헤어졌던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이별과 재회를 반복을 했었다면 어차피 내가 또 연락을 해서 붙잡아도 비슷한 이유로 헤어질 거라는 걸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항상 내가 연락을 해서 잡고 상대방이 붙잡혀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.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, 이런 경우는 사실상 상대방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먼저 나에게 연락이 오고 본인이 나를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잘하겠다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전적으로 내가 더 희생하고 더 배려하고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또 다른 느낌으로는 항상 내가 더 많이 감정적으로 굴고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고 내가 먼저 붙잡는 그런 경우들, 이런 경우는 앞선 경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른데,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시간을 조금 더 충분히 가지면서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을 전하고 본인이 무언가 확실하게 변화한 걸 보여줄 수 있을 때, 그럴 때 연락을 다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.